여보세요. 곰이 형, 나 이번에 취업했어. 오, 축하해. 그래서 투자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좋지, 투자 좋지. 또 새해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 엄청난 계획 좋지. 대선주에다가 몰빵을 해보려고 해. 어? 엄청난 계획이 대선 테마주.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가 바뀌면 나의 재무적인 상황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게 나의 투자 계획도 새롭게 손봐줘야겠죠. 만약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걱정할 것 없이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자금만 키워주면 되죠. 비율로 투자를 하니까요. 하지만 아직 포트를 짜는 단계까지 가시지 않으셨다면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아주 간소화된 자산 배분 투자법은 계좌별로 투자 금액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금별로 계좌별로 금액을 어떻게 쪼갤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원포트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로 바로 가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과는 달리 우리 채널의 투자자분들은 세제 혜택이 부여된 계좌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계좌들은 자체적인 한도가 있죠.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6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먼저 CMA는 한도 같은 거 없죠. 그리고 위탁 계좌, 이것도 완전히 자유롭죠. ISA, 이거는 1년에 2천만원까지니까 한 달에 대략 167만원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거는 1년에 400만원이니까 한 달에 34만원이 맥스고요. 금연물 제한 없고요. IRP, 이거는 앞에 연금저축이 400만원의 한도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면요,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연 300만원이 한도니까 월 25만원이 맥스입니다. 매월 투자금이 10만원이라면 아마 아직 취업 전 알바를 하시는 단계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시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은요, 10만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의 경우의 수도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저의 취향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0만원이면 정말 심플하게 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내서 자산을 막 10개씩 사가지고 섞지 말고요. 심플 이즈 베스트. ISA 계좌 딱 하나만 열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ETF로 국가 분산을 해가지고 딱 3개만 사는 겁니다. 미국, 한국, 이머징 33%씩. 주식 100%의 포트가 되죠. 소액 투자고 적립식을 해가는 전략이라면 주식 100도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투자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가 분산을 선진국, 한국, 이머징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가지고요, ETF를 하나씩 매칭한 후에 그대로 사서 모으는 거죠. 아주 무난하고 평범하고 심심한 포트가 될 겁니다. 미국은 S&P 500을 사면 되고, 한국은 코스피 200을 사면 되고, 이머징은 하나 고르면 되죠.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보통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나머지 이런 국가들과 나란히 노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미국, 한국, 그리고 그 외 하나. 국가 ETF도 종류가 많지만 가격이 만원대인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요. 타이거를 살까 코덱스를 살까 그런 고민도 하지 말고요, 만원짜리로 골라 담아가지고 매달 2-3개씩 사서 담는 겁니다. 만약 20대 초중반쯤에 있는 사촌 동생이나 조카가 물어온다면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부담 없이 이렇게 시작해 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다음은 매월 50만원입니다. 50이 저축이 가능하다는 건 분명 용돈은 아닐 거고 알바도 아닐 거고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의 과거를 생각해 봐도 대학생 때 50은 불가능했고요. 갓 취업했을 때 수습기간, 또 그때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쓸 거 쓰고 하고 나면 50만원 저축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월급이 매달 쉬지 않고 나온다는 그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면서 좀 부담스러운 금액들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50만원은 이렇게 짜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도 아직까지는 심플하게 ISA에 30, 연금저축에 20, ISA 안에서는 개별 주식 3개 또는 ETF를 3개 고르고요. 개별 주식을 골랐다면 대형주, 중소형주, 배당주 이렇게 하나씩 사보고요. ETF를 할 거라면 미국, 한국, 이머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그냥 TDF. 만약 사회초년생이니까 나이가 25살이라고 하면 98년생쯤 되나요? 그러면 1998년에 60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2058이 나오니까 TDF 2060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아마 2060은 아직 거의 출시가 안 되었을 테니까 2055로 해뒀다가 나중에 바꿔주자고요. 이렇게 연금저축은 별도의 포트를 나눠가지고 투포트 전략으로 가는 거죠. 월 50. 여기에 내 모든 걸 건다 이런 생각 말고 초년생 때는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에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투자에 매몰되면 그만큼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긴 하겠죠. 인생 종목을 찾을 가능성도 커지긴 하겠죠. 투자에 매몰된 상태가 계속되면 성공과 실패가 반복이 되다가 언젠가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성공 스토리는 맞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초년생에게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에 일찍 매몰되면 초년생 때는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이 정도로 아주 라이트하고 심플하게 세팅을 해두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깊이 시간을 내가지고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정도, 그 정도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살피고 왜 얘만 올랐지? 얘는 왜 빠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걸 쭉쭉 경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레이스, 엄청 긴 마라톤에 가깝기 때문에 초년생에게는 이 정도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이 저축이 가능하다는 건 연차가 조금 쌓여가면서 한 번 정도 진급을 해줘야 가능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거를 떠올려 봐도요. 저도 공채로 입사한 후에 5년차가 됐을 때 첫 이직을 했거든요. 그때가 일반적으로 대리급 정도 되죠. 그 시점에는 입사한 후에 지속적으로 저축을 해왔다면 계좌에 그래도 1000만 단위의 저축금이 모여 있게 되고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100만 원이 넘어가던 그 정도의 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시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력직이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사회초년생이란 말은 있는데 좀 지난 사람을 뭘로 불러야 될까요? 사회중년생? 직장 5년차 정도가 되면 비슷한 또래 사이에서도 성향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과거에 투자해왔던 경험이 그 사람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모든 돈을 한두 종목에 몰빵하고 레버리지까지 끌어가지고 큰 반전을 기하는 그렇게 발달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더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분산 투자 더 하고 막 적립을 하면서 복리를 더 외치는 식으로 안정 성향이 강화되는 사람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였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액을 나눠보면요. 월 100만 원. 당연히 연금저축 먼저 34만 원 깔고요. 남은 66만 원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주 심플하게 반반으로 나눠볼게요. 안전자산 반, 주식 반. 위탁 계좌에서 안전자산을 34만 원만큼 사고 ISA 계좌에서 주식을 34만 원만큼 사면 간단하게 끝나겠네요. 반반 포트를 짜는 겁니다. 포트는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목돈 쓸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도 투포트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34만 원, TDF로 굴러가도록 두고요. ISA에서는 매달 33만 원으로 국내 개별 주식,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국가 ETF, 테마 ETF 이런 걸 사서 담고요. 위탁 계좌에서는 달러 RP를 사가지고 이자를 얻거나 개별 채권을 사가지고 이자를 얻는 그런 안전자산을 모으는 겁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 마늘이의 투자일기가 바로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는 연금저축의 TDF로 34만 원,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금달러 채권을 번갈아서 월 20만 원씩, 그리고 주식은 증권주, 음식료, 위드코로나, 수혜주 이렇게 3개를 골라가지고 23만 원, 또 시장 전체에 투자는 ETF에 월 23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저도 이 포트를 짜면서 답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하면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산 배분도 힘들 뿐더러 원포트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쌓이기 전까지는 투포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 3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월 1000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세팅해 보겠습니다.